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셋집을 고를 때 안전하게 집을 고르는 요령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내 집을 장만하지 못하고 전세를 살아야 하는 대부분의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들에게 전세금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내 집을 마련하기 전까지 전세살이를 하는 경우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는 것이야말로 가장 기본이 되는 부동산 재테크를 할 수 있죠. 안전하게 지킨 전세보증금은 나중에 내 집 마련할 때 가장 큰 힘이 되는 기본 자산이 됩니다. 첫 번째, 계약 당사자가 실소유자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 계약을 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주와 계약 당사자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은 반드시 등기부등본상의 실소유자와 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자신과 계약을 하는 상대방이 진짜 집주인인지를 계약 전에 신분증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위조했을 경우도 있으니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진위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전 부동산의 임대 신분증 한부 카피해달라고 하면 문제 없습니다. 주민등록증은 정부24에서,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아주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규 아파트 전세에 들어가는 경우 아직 등기가 안 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럴 때는 분양계약서와 신분증 그리고 잔금 완납 영수증으로 실제 아파트를 분양받은 실소유자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집주인이 아니라 집주인의 가족이나 중개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계약을 의뢰받았다며 위임장으로 대신 계약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라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집이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집주인과 계약을 하지 못하면 포기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은행으로부터 융자가 얼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순위로 설정된 근저당이 있는지 여부와 자녀 융자금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아파트는 집주인이 중도금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대출은 전세보증금보다 우선순위 권리로 등기부상에 등록이 되죠. 전세금과 융자금의 합이 현 시세의 80%를 넘는다면 아주 위험한 수준이므로 계약은 포기하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 일단 80%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이죠.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오피스텔 임대아파트 전세는 더욱 상세히 보셔야 합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 업무용으로 나눠지는 거 아니야? 하실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건축법상 업무용 시설로 분류가 됩니다. 임대차 계약서상에 주거용이란 단어를 명기해야 나중에 임대차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오피스텔은 집주인들이 다주택을 피하기 위해 전입신고를 못하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확정일자를 받지 못하니 전세권 설정을 통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 비용도 100여만 원이나 되니 계약 전에 누가 부담할지를 확실히 하고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아파트는 의무 임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원칙적으로 양도나 전대가 불가능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임대아파트 계약 자체가 취소되어 전세입자는 고스란히 모든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새 아파트의 경우 미등기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미등기 아파트 전세라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은 유효하기 때문에 확정일자만 받으면 전세금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계약서상의 임대인과 실제 집주인이 일치하는지는 꼭 확인해야겠죠. 마지막으로 계약서 작성 시에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마음에 드는 물건을 찾았고 집주인이 실소유주인지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융자도 없는 전세를 찾았습니다. 지금까진 아주 완벽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계약서 쓰실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계약서에 보면 특약사항을 기록하는 란이 있습니다. 추후 분쟁이 발생할 부분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는데 특히 주택의 하자 부분에 대해
누가 비용을 부담할 것인지도 정확히 적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전에 전세를 살다가 보일러가 망가진 경우가 있었는데 아주 난감했던 경험이었습니다. 이사가기 불과 한 달 전에 보일러가 망가졌었죠. 집주인은 세입자였던 저한테 비용을 들여 고치라고 강요를 했고 전 이제 이사 나가는 입장에서 못 고친다고 버텼죠. 솔직히 보일러 사용한 지 7년이 넘었고 수명을 다해 망가진 보일러를 제 재산도 아닌데 고쳐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융자가 많이 있는 경우 잔금을 치르면 융자의 일부를 갚는다든지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 추가로 융자를 안 받겠다는 등의 내용을 적어 놓으시면 더욱 안전하게 계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금, 잔금, 복비 등 모든 비용은 계좌이체를 하여 증빙을 꼭 전산으로 남기시고 반드시 집주인에게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계약을 하다 보면 대리인이 오는 경우가 많아서 대리인 계좌로 입금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바로 다주택자들이 절세 방법으로 가족의 명의로 집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도 첫 전세주인은 딸 명의로 된 집이었고 세 번째 전세주인은 형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이었거든요. 오늘은 전세 계약 시 안전한 집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아무리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어도 앞서 얘기 드린 세 가지. 등기부 등본상의 주인과 실계약자가 동일한지, 해당 주택의 융자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계약금, 잔금 등 모든 비용은 집주인에게 계좌이체할 것. 이 세 가지는 필수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 돈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등기부 등본 분석하는 요령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추가하실 내용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서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하기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